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기대를 모았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국회 첫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10개 시군구를 연결해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동의하면서 빠르면 올해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이 컸지만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의 첫 심사 단계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일종의 특권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안심사위원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 참석했는데 여야에서 각각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안 소위 소속의 의원 모두는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꼬집으며 이중인격자, 동네 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광주시 관계자 역시 법안 심사가 무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 소위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건 재상정 여부조차 안개 속입니다. 동서화합의 상징 사업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영호남 지역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순천시 선거구를 가불로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선거구 획정위의 순천시 분구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분구 의견은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것으로 순천 시민들의 염원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권유에 따라 여수의 정치 문화를 바로잡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시장은 또 시도의원 시민공천제 도입과 여수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특별법 제정,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대표 먹거리 개발과 현대화 시설을 통해 광양 5일 시장을 명품 매일 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내 전통시장은 모두 6곳. 이 가운데 광양읍 5일 시장은 1964년부터 1일과 6일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서 90여 개 점포가 운영됩니다. 현재 광양 5일 시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주차장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먹거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푸드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양 5일 시장의 명품시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부터 4,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문화관광자원 연계와 유휴공간 활용, 자생력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패턴 변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표 먹거리 선정, 주차장 확장과 시장 상설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장 운영 방식 개편과 시설 공간 정비 개선, 신규 공간 조성과 특화 음식 개발, 서비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특산품 매실을 활용한 음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수제 맥주 개발, 주말 시장 운영 등 월 10일 이상 영업이 가능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일 시장 형태의 운영도 제한됐습니다. 시계탑 사거리를 로터리화하고 더불어서 이 공간까지 좀 궁극적으로는 상설시장화하기 위한 정체적인 광양읍의 정주 기반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또 내년부터는 5일 시장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효소와 미생물 등 생물학적 공정으로 화학물질을 만드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여수 국가산단의 화이트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은 화학물질 생산 과정에 석유나 석탄이 사용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을 대체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제주도에서 고흥쌀 시식 품평회를 열고 고흥쌀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 제주 교류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고흥쌀 시식 품평회를 갖는 등 흥양농협과 제주농협 간의 업무 협약에 따른 판로 개척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출하되는 고흥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다양한 포장 단위로 판매되고 지난달 말까지 올해 총 판매량은 39,034포대 46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등학교 축구부가 학생 선수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폐지 우려가 나왔지만 순천의 유일한 고등학교 축구부인 만큼 지역사회가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운동장에는 축구공이 사라졌습니다. 잔디가 깔린 연습장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 축구부가 위기에 몰린 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여름 리그를 끝으로 12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했고 현재 졸업을 앞둔 3학년만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축구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순천고는 학생 수가 줄면서 우수한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축구를 하겠다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 전학생으로만 최저 기준을 맞춰가는 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힘든 운동을 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며 지역 학교 체육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학교에 운동부 하나를 육성을 해서 그 운동부를 학교의 대표 이런 어떤 브랜드로 키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고 아예 문을 닫을 거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역체육계는 순천의 유일한 축구부인 만큼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순천고 축구부가 전통을 지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가 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연계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 좋은 인재들이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 가야 되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체육계, 정치권도 고등학교 축구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구 클럽인 FC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주엄댐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환경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도의회 내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댐 주변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기타 규제로 주민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로 작물의 생육 상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환경 기초조사는 기초단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단일댐을 둔 광역단체인 전라남도 환경당국이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웅천동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갤러리 빛과 소금이 문을 열었습니다. 빛과 소금은 오늘 개관식을 갖고 내년 2월 5일까지 전국 작가 37명의 작품이 전시된 개관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최원 관장은 개관식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부 지역의 대표 갤러리로 만들겠다며 전시회와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작가 지원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엔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 혈액 보유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사랑의 단체 헌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앞에 헌혈 차량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헌혈에 동참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자주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장 편하고 간편하고 남을 돕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목포시청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에도 헌혈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소중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잠깐 짬내서 왔습니다. 겨울철은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다 보니 학교 위주로 이루어지던 단체 헌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은 평균 5.91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헌혈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가 단체 헌혈에 나선 겁니다. 혈액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 헌혈자분들이 헌혈해 주시는 혈액으로만 환자분들이 또 수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단체 헌혈을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의 이순신 관련 유적 주변에서 판매돼 외색 논란이 일었던 딸기모찌 명칭을 떡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현태 여수시 의원은 최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식 모찌라는 상품명을 한국식으로 떡이나 찹쌀떡으로 변경하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딸기모찌가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여수 대표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수시립예술단의 송년음악회가 내일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합창 오디세이 섬섬여수로 여수시립국악단, 여수챔버오케스트라, 여도나래 합창단 등과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사진을 인증하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이번 달 25일까지고요. 추첨을 통해 광양사랑 상품권과 돗자리, 낮잠 베개 등이 지급됩니다. 고흥 출신의 한 대학생이 성적 우수장학금 500만 원을 전액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기탁한 학생은 고흥에서 받은 장학금 등 혜택을 고향을 위해 쓰고 싶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기온 분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16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온화하겠고요. 금요일은 모레 한낮 기온 19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하지만 절기와 다르게 높은 기온에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도 물러가면서 내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3도, 여수, 고흥, 광양 4도로 전망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2도, 순천, 광양 13도, 고흥 15도로 오늘보다 2도 내려갑니다. 해상에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북대 등 전남북 6개 대학과 공동으로 농촌진흥청과 미래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업을 위한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는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농업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